대선을 전후해 지지율이 급락한 보수 정당들이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고 지지세 확산에 나섰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에서 치열한 보수 적통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성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남성 육아휴직제도 최근 들어 사용률은 늘고 있지만 공직사회와 대기업 위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구시가 대구문화관 위탁기관을 모집하면서 관장을 미리 선정하라는 이상한 단서를 달아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문턱도 넘어보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교실에서 한글을 배우는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장마 전선이 남쪽으로 남하하면서 우리 지역은 내일까지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 습도가 높아서 오늘 하루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시정 기상 캐스터입니다. 네, 우리 지역은 내일까지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또 장마전선은 내일 밤부터 다시 북상해 모레 오전까지 영향을 주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을 살펴보면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 10에서 많게는 40mm가량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4개 시군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습도가 높은 푹푹 찌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대구의 한낮 기온 32도, 안동 32도 등 내륙 대부분 지역이 32도를 웃돌겠고요. 아침 기온도 22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사회의 남녀 평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한 번쯤 되짚어보기 위해 제정된 양성평등 주간입니다. 양성평등을 가로막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과 출산에 따른 여성의 경력 단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게 남성 육아휴직 제도인데 과연 기대만큼 널리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권현수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두 딸을 키우고 있는 44살 도기복 씨. 아이 엄마는 이미 출근을 했고 아빠가 아이들 등교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렇게 다정다감한 아빠는 사실 말만 들어도 무서운 형사입니다. 15년 동안 바쁜 경무로 아이들과 점점 사이가 멀어지는 것만 같아 지난 4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자, 잘 갔다 와. 안녕. 휴직 후 아이들과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됐고 워킹맘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면서 아내와 사이도 더 좋아졌습니다. 엄마 입장도 또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또 자연적 부부 사이에서 관계도 괜찮아지고 예. 다음 아이들 아빠 좋아하는 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직장인 김인수 씨는 며칠 뒤면 아빠가 됩니다. 예전 같으면 상사나 동료 눈치를 보며 출산 휴가도 겨우 쓸 상황이었겠지만 당당히 출산 휴가에 덧붙여 한 달간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남성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회사가 의무적으로 도입한 제도 덕분입니다. 동료들 눈치를 보지 않고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또 출산하는 순간 제 딸의 얼굴을 바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남성 육아휴직자는 7,600여 명으로 전년도보다 56%나 늘었습니다.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 적극적 육아에 동참하는 남성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그래도 미흡한 점은 없는지 이어서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아휴직이 더 이상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통계를 보면 여전히 공직사회나 수도권, 대기업 위주입니다. 교사를 포함한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비율은 20%로 민간 분야보다 2배 이상 높고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이 절반 가까이, 지역별로는 수도권 남성이 전체 남성 휴직자의 70%에 이릅니다.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지역별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율을 살펴보면 경남이 120%, 서울과 부산도 60% 이상 됐지만 대구 지역은 지난 2년 사이 남성 육아휴직자가 102명에서 113명으로 10%, 경북 지역은 169명에서 212명으로 25%에 불과합니다.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제도만 놓고 보면 선진국과 견줄만 하지만 사용률이 저조한 건 가계 수입 감소와 보수적인 직장 문화 때문입니다. 그거를 쓰고 자기가 돌아왔을 때 자기 책상이 남아있는지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승진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마음은 남아있을 거예요, 남자분들도.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가부장적인 성향에다 중소기업이 많은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 경제 문화적으로 애 키우는 아빠가 용감하고 희귀해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아직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해서 빨리 확장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공론화 과정이 일단 있어야 되겠다. 갈 길 먼 일가정 양립 문화,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등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은 물론 양성평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전환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최근 보도한 대구 관광뷰로 인사 난맥상을 보면 대구시가 특정 공무원을 내정해놓고 공모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해서 물의를 빚었는데요. 이번에는 대구문학관에서 석연찮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다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위탁기관을 선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문을 연 대구 문학관은 대구시가 매년 5억 원 안팎을 지원해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대 위탁기관으로 대구문화재단이 선정돼 3년을 운영하다 기간이 끝나 새 위탁기관을 찾는 모집 공고가 났습니다. 대구문화재단과 문인협회만 응모했는데 심사도 하기 전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공모에 따르면 대구시가 3년 전과 달리 관장과 전문 인력 1명씩을 미리 선정해 이력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출자지원기관은 임직원을 뽑을 때 공개 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대구문화재단은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이어서 관장을 미리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관장 선정 자체가 불가능했던 대구문화재단은 자격요건 미달로 사실상 탈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후에 단기 채용할 수도 있다라고 명시를 하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지금 이게 필수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공모기간 마감과 동시에 이미 심사는 무의미해졌습니다. 지금 현재로선 대구 문인협회가 위탁기관이 되고 협회가 내정한 인물이 관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구시가 문인협회를 위탁기관으로 정하기 위해 공모 조건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대구시는 절차상 문제를 시인했지만 단순한 행정착오라는 입장입니다. 공고를 낼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못하고 한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 하여튼 저도 처음이라서 지금 저도 많이 헷갈립니다. 문학계에선 대구시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이런 억지스러운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이은 인사난맥상을 드러낸 대구시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선을 전후해 지지율이 급락한 보수 정당들이 새 지도부를 구성하고 지지세 확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의 심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대구와 경북에서 치열한 보수 적통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태현 기자입니다. 보수정당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당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10%를 밑도는 가운데 새 지도부 구성을 통해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지지세 확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마저 밀린다면 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이란 위기감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더 진정성을 갖고 역사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스스로 쇄신하고 또 열심히 하면은 그분들이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지 않고 또 다가가겠습니다. 새로운 보수를 추구하는 바른정당 역시 대구 경북의 지지를 얻어야 보수 적통으로 인정받는다면서 제대로 된 보수 대안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쪽 지역민들 만나고 의견 청취하고 정책 대안 제시하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이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바른정당이 앞장서서 이렇게 제시해 준다면은 대구 경북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독주해왔지만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투표 경향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양당 구도에서 다당 구도로 바뀌면서 민심의 가늠자로 주목받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보수 적통 경쟁이 뜨거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전에 비경쟁 체제가 지금 현재 경쟁 체제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당도 기득권을 가지지 않고 이 지역에서 경쟁할 수 있다. 이게 상당히 고무적인 변화라고 보이고요. 국정농단 사태 이후 뿌리채 흔들려온 보수 정당들이 대구 경북의 지지를 얻고 보수 적통으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학교 문턱도 넘어보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초등학교 교실에서 1학년 어린 손자들과 함께 한글을 배웠습니다.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다며 늦깎이 학생들은 한껏 즐거워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안동 임동초등학교 특별교실에서 지역 한글 배달교실 어르신 16명이 한글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직접 가르치는 수업으로 1학년 손자 손녀들과 함께 받침이 들어가는 한글을 익힙니다. 그러면 아까 본 지에서 비읍잖아요. 네, 비읍을 받침으로 넣으면 지비예요. 자음과 모음을 합해 글자를 만드는 시간에는 1학년 학생들이 선생님입니다. 지긋하고요. 아하고 합치면 다가 네,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7, 80대가 대부분인 어르신들은 지난 4월부터 지역별 한글 배달 교실에 나와 난생 처음으로 한글을 배우는 늦깎이 학생들입니다. 대부분 가난 등을 이유로 어린 시절에 학교 문턱을 넘지 못한 어르신들은 초등학교 교실에서 한글을 배울 수 있어서 평생 한을 풀었다며 좋아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학교에 공부하러 처음 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85인데 이제 처음으로 공부하니까 감사하죠. 어릴 때 배우고 싶은데 뭐 그때 못 배웠지 지금 배우기는 좋습니다. 한글 배움 교실 현장 체험 학습은 오는 13일까지 이곳 임동과 온해 일직초등학교 등 10곳 초등학교에서 지역별로 펼쳐집니다. 오늘 수업을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안동시에서는 이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글 배달 교실 어르신들의 초등학교 현장 학습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글 배움은 물론 세대 간의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지역 택시업계의 요금 인상 요구에 대해 대구시가 세부적인 검증에 나섰습니다. 대구 택시 운송조합은 기본 요금 300원에서 500원 인상과 운행 요금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요금 조정 건의서를 제출했고, 대구시는 요금 인상을 포함해서 화물 적재 추가 요금과 공휴일 할증 요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대구의 택시 요금은 지난 2013년 조정 이후 4년째 동결됐는데 서울은 LPG 가격 하락 등으로 동결할 분위기고 부산은 9월쯤에 300원에서 400원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젊은 직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획기적인 기업형 출산 장려 모델로 평가되지만 눈치 안 보고 근무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성공의 관건입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포스코가 이달부터 도입한 육아 지원 근무제는 직원들의 육아 시간을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완전 자율 출퇴근제를 선택하면 하루 4시간에서 12시간까지 주 40시간을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전환형 시간 선택제는 주 5일간 20시간 또는 30시간만 단축 근무할 수 있고, 직무 공유제는 한 가지 업무를 2명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신과 육아기에 있는 직원들이 최대 2년까지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줄면 급여도 감소하지만 경력 단절을 막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젊은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어서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포스코는 이에 앞서 지난 3월부터 출산 지원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출산 장려금을 첫째 아는 100만 원,
둘째아부터는 500만 원으로 늘리고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휴가를 연간 5일까지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육아지원 근무제가 성공하려면 직원들이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선진국 기업형 출산 장려 모델이 현장에 어떻게 뿌리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대구를 방문해 새 정부 경제정책과 추경에 관해 설명하고 지역 현안을 들을 예정입니다. 장하성 실장은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일자리 추경을 설명하고 대구시는 대구공항 통합 이전과 대구 취수원 이전 등 현안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14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 관련 정책을 현장에서 들어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부터 대구 서문시장의 상품을 택배나 퀵서비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6억 원을 들여서 서문시장 주차 빌딩에 통합 배송센터와 배송관리 사무실을 설치하고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택배 시스템은 쇼핑몰 앱인 서문 SM마켓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시장에 가지 않고 받을 수 있고 고객이 시장 콜센터에 전화하면 운반해주는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제습기 같은 관련 제품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 백화점에 따르면 장마가 시작된다는 예보가 나온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제습기 매출이 지난해 장마 시작 기간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마른 장마와 대체 가전제품이 등장하면서 제습기 시장 규모가 주춤하고 있지만 에어컨을 설치하기 어려운 곳이나 대체 가전제품이 없는 소비자들의 수요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비옷과 장화 등 관련 용품도 전주 대비 15%에서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북 지역의 해수욕장 모래가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동해안 25개 해수욕장의 모래를 대상으로 유해중금속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카드뮴과 유가크롬은 검출되지 않았고 수은은 극미량, 납과 비수는 기준치에 각각 7%와 27%가량 남았습니다. 한편 지난달 17일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이 문을 연 데 이어서 이달 14일에는 경주와 울진 등 도내 19개 해수욕장이 개장합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실시한 지난해 전국 교육감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대구시 교육청이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공약 이행 완료 분야와 2016년 목표 달성 분야에서 모두 SA 등급을 받았으며 지난해에 이어서 2해 연속으로 종합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인천교육청과 함께 종합 B등급을 받았습니다. 오는 11월 베트남에서 열리게 될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계기로 경상북도와 호찌민시가 다양한 체육 교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말과 10월 초 베트남에서 영천시 체육회 소속 남자팀과 호찌민시 대표의 배구 경기와 김천시청 남녀팀과 호찌민 실업팀의 배드민턴 경기가 열립니다. 또 위덕대 팀과 호찌민시 대표팀이 펼치는 여자 축구 경기는 현지에서 생중계합니다. 이 밖에도 경북도와 호찌민시는 양궁과 태권도, 사격 등 3개 종목의 전문 코치를 파견하는 등 체육 전반의 교류를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까지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강한 일사가 더해지면서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이 장마전선은 내일 밤부터 다시 북상하기 시작해 모레 오전까지 영향을 주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을 살펴보면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 10에서 많게는 40mm가량 예상됩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남해상에 위치해 있고요. 우리 지역은 중국 북동지방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대구가 23도, 영천 22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 32도 예상됩니다. 상주의 낮 기온은 30도, 구미 32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낮 기온 32도, 봉화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은 25도에 머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계속해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